아덴만의 영웅들. 5분의 기적. 대한민국이 바다를 지배한 날. 작지만 건드릴 수 없는 나라. 세계는 종종 대한민국을 작다고 말합니다. 땅덩어리로 보면 세계 109위, 인구로 치면 28위, 숫자만 보면 그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이 작디작은 나라가 70년 전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던 전쟁의 폐허 위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어떻게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어떻게 세계 5위 군사 강국의 자리에 올랐는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오늘날 대한민국의 K방위 산업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사막과 설원을 가리지 않고 질주하며, K9 자주포는 40개국 이싱이 도입을 검토하는 세계 최고의 화포이며, FA50 경전투기는 하늘을 가르며 한국형 자주국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잠수함은 깊은 바다를 지키고, 우리의 미사일은 하늘 위 위성까지 닿으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누구의 보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 찬란한 기술과 용기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2011년 1월 21일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진 단 5분의 작전. 그날 대한민국은 세상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작지만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나라. 누군가는 묻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강한가? 그 대답은 이미 아덴만의 바다 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진실의 위대함을 세상에 다시 알리기 위해 그날의 실제 상황을 재구성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함께 생생하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최근에 그날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날과 똑같이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테러리스트들과 협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덴만의 영웅들. 1장. 평온한 아침, 그리고 악몽. 새벽 바다의 고요함. 2011년 1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역. 북위 13도, 동경 60도. 케미컬 선박 3호 주얼리오는 평소와 다름없는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 톤수 1만 1,500톤, 길이 140m의 위용을 갖추고, 석혜균 선장은 그날 아침도 늘 하던 대로 브리지에 올라 망원경으로 수평선을 살폈습니다. 53세, 30년 넘게 바다를 누빈 베테랑 선장. 아내와 대학생 딸 하나,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둔 가장. 오늘도 평온하군. 그는 항해 일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날씨 맑음. 해상 상태 양호. 선원 21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기관실에서는 엔진 점검 소리가, 갑판에서는 밧줄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모 항해사는 그날이 여자친구 생일이라 위성전화로 통화할 생각에 설레고 있었습니다. 박모 기관장은 이번 항해가 끝나면 아들의 군입대식에 참석할 수 있다며 동료들에게 자랑하던 참이었습니다. 오전 7시 49분 레이더에 작은 점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선장님, 미확인 선박이 접근 중입니다. 항해사의 목소리에는 아직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이 많았으니까요. 석 선장이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작은 스키프 보트 한 척. 그 위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3마일, 아니 2.5마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석 선장의 손이 망원경을 쥔 채 떨렸습니다. 30년의 경험이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아니다. 보트 위에 사람들 중 몇몇이 무언가를 들어 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총이다. 해적이다. 전 선원 비상. 석 선장의 외침이 선내방송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7시 52분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탕탕탕. AK-47 소총의 사격음이 아침의 고요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총알이 선체에 박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모두 선실로. 문을 잠가. 선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각자의 선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넘어졌고 누군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석 선장은 마지막까지 브리지에 남아 비상 신호를 보내려 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3호 주얼리오. 해적의 공격을 받고 통신 끊김 소리만 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끝까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갑판 위로 밧줄이 던져지고 8명의 무장 해적들이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AK-47과 RPG 로켓포가 들려 있었습니다. 캡틴, 캡틴. 그들은 소리치며 브리지로 난입했습니다. 석 선장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분. 3호 주얼리오는 완전히 장악당했습니다. 해적들은 선원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몰았습니다. 21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총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선원은 61세, 가장 어린 선원은 23세. 그들 중 몇몇은 떨고 있었고 몇몇은 기도를 하고 있었으며 몇몇은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해적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석 선장 앞에 섰습니다. 머니, 머니. 그는 손을 비비며 외쳤습니다. 석 선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선박이다. 우리 정부가 당신들과 협상할 것이다. 해적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리치. 페이머니. 그날 이후 3호 주얼리오의 무전은 끊겼습니다. 위성 신호도 GPS도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2장 마이너스 가족의 울음, 국가의 결단. 긴급 속보입니다.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우리 국적 화물선이 해적에게 납치됐습니다. 2011년 1월 15일 밤 9시. 대한민국 전역에 긴급 뉴스가 타전되었습니다. TV 화면에는 3호 주얼리오의 사진과 승무원 21명 납치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석혜균 선장의 아내 이모 씨는 TV 앞에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여보,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그날 밤 21개 가정에서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산의 한 항구 마을. 기관장 박모 씨의 80대 노모는 아들의 사진을 꼭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소서. 인천의 한 빌라. 항해사 김모 씨의 여자친구는 그가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돌아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은 시각 서울 청와대.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합참의장이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현재 상황 보고하시오. 국방부 장관. 소말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무장 세력 8명이 오늘 오전 7시 52분경 3호 주얼리오를 공격, 장악했습니다. 승무원 21명 전원이 인질로 잡혔으며 현재 소말리아 해안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아덴만 해역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조용히 말합니다. 해적들은 아직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로 볼 때 수백만 달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참의장이 보고합니다. 현재 청해부대 최영함이 아덴만에서 호송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3호 주얼리오까지의 거리는 약 550해리입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례를 확인하시오.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어렵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협상과 몸값 지불로 해결했습니다. 프랑스가 2008년 군사작전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이는 해적들이 육지에 상륙한 후였습니다. 공해상에서의 선박 탈환 작전은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눈치 보며 얘기합니다. 각하,
선박 탈환 작전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좁은 선내에서의 교전은 인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와대 정원의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국민은 국가가 지킵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는 합참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청해부대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합참의장이 생각하며 신중히 대답합니다. 각하, 우리 특전단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는 없습니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만 답하십시오. 합참의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패의 가능성, 인질의 희생, 국가의 명예. 그러나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각하.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십시오. 모든 수단을 강구하되 마지막 수단으로 군사작전을 준비하십시오. 작전명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참수리. 참수리 작전으로 명명합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의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한 나라가 21명의 국민을 구하기 위해 8,000km 떨어진 바다로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장 청해부대 출격 준비. 아덴만 해역.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 DDH-981. 배수량 4,500톤의 구축함. 길이 135m, 폭 14.2m. 최대 속력 30노트. 2009년부터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파견된 대한민국 해군의 자존심. 최영함 함장 조모대령은 국방부로부터 암호 전문을 받았습니다. 작전 참수리. 3호 주얼리오 탈환 준비. 최고 기밀. 그는 전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구나. 그는 즉시 특전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특전대 브리핑룸. 최영함 내부의 작전실. 해군 특수전전단 UDT-실 대원 15명이 작전 테이블 주위에 모였습니다. 평균 연령 32세. 평균 복무기간 8년. 그들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냈고 영하 20도의 바다에서 잠수 훈련을 했으며 단 3초 만에 표적을 제거하는 사격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실제 작전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작전 지휘관 최소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군들, 우리에게 작전 명령이 하달됐다. 그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3호 주얼리오의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목표 3호 주얼리오 탈환. 인질 21명. 적 소말리아 해적 8명. AK-47 및 RPG로 무장. 제한사항 인질 안전 최우선. 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실수는 곧 전우의 죽음을, 인질의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대원 A 저격수. 적의 위치는 파악됐습니까? 최소령. 불명확하다. 선박이 3층 구조이고 해적들이 수시로 위치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질들은 선실에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원 B 돌격 조장. 야간 작전입니까? 최소령. 맞다. 이들의 경계가 가장 느슨한 새벽 시간을 노린다.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린다. 대원 C 통신병. 소령님. 가장 어린 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희가 해낼 수 있을까요?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소령은 그 젊은 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보였습니다. 대원. 최소령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무엇을 위해 훈련했는가? 우리는 왜 이 먼 바다까지 왔는가? 그는 벽에 걸린 태극기를 가리켰습니다. 저 깃발 아래에 21명의 우리 국민이 있다. 그들은 지금 총구 앞에서 떨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 최소령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해낸다.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전원 구출.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알겠나? 대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충성. 알겠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작전실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대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저격수 A는 혼자 갑판에 나가 망원경으로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향 부산의 하늘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돌격조장 B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을 위한 유서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우리 딸 예쁘게 키워줘. 아빠는 할 일을 하러 갑니다. 통신병 씨는 어머니가 준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최소령은 혼자 사격장에 남아 표적 사격을 반복했습니다. 탕, 탕. 그의 총알은 정확히 표적의 중심을 관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해야 한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다음 날부터 대원들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함내의 3호 주얼리오와 똑같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복도의 길이, 문의 위치, 계단의 각도까지 정확히 재현했습니다. 대원들은 눈을 가린 채 선내를 이동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3초 내 제압, 사각지대 확인, 인질 보호 우선, 구령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18시간씩 훈련했습니다. 먹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빼면 모든 시간을 작전에 쏟아부었습니다. 누군가는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멀리 바다 위에서 21명의 동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장, 지옥의 6일, 3호 주얼리오 선실, 납치 3일째. 21명의 선원들은 좁은 선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은 막혀 있었고 환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번, 빵과 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석혜균 선장은 벽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힘을 내시오. 우리 정부가 반드시 구출할 것이오. 젊은 선원이 힘없이 물어봅니다. 선장님, 정말 우리를 구하러 올까요? 뉴스에서 봤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돈 주고 풀어줬다던데. 석 선장은 그 젊은 선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네. 우리나라는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아. 내가 30년 바다를 다니며 느낀 거야. 우리나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야. 그때 문이 열리고 해적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캡틴, 카메라. 그는 캠코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고시에이션. 머니. 해적은 석 선장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엉성한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코리안 거버먼트. 페이 10밀리언 달러. 10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석 선장은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 해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AK-47을 들어 석 선장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너 죽는다. 선실이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석 선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쏘려면 쏴라.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 선장이다. 우리는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다. 긴장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해적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선원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른 해적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노, 캡틴 살려. 머니 바다야. 총을 든 해적이 혀를 차며 물러났습니다. 석 선장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일째 밤, 선실 한쪽 구석. 기관장 박모 씨는 몰래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이번엔 입대식에 못 갈 것 같구나. 미안하다. 그래도 아빠는 믿는다. 우리나라가
우리 군대가 우릴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너도 곧 군인이 되겠지. 아빠처럼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멋진 군인이 되거라.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는 편지를 작게 접어 속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5일째 새벽. 항해사 김모 씨는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생일날 사주겠다고 약속한 케이크. 함께 가기로 한 여행. 미안해. 지희야. 조금만 기다려줘. 나 꼭 살아서 돌아갈게. 납치 6일째. 선원들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한 선원은 고열로 신음하고 있었고, 다른 선원은 탈수 증세를 보였습니다. 석 선장은 해적에게 약과 물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총개 머리판의 폭행뿐이었습니다. 닥쳐. 너희 정부 빨리 돈 내.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석 선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를 구해주소서. 그때 그는 먼 바다 너머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5장 D-Day 작전 개시. 2011년 1월 21일 금요일 새벽 4시 30분 최영암 작전실. 최종 브리핑 시작한다. 최소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대원 15명이 완전 무장한 채 정렬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전투복, 야간 투시경, MPO 기관단총과 KO 권총, 섬광탄과 연막탄, 30kg이 넘는 장비를 짊어진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현재 시각 04시 30분, 작전 개시 시각 05시 45분, 목표물까지 거리 15L이. 스크린에 3호 주얼리오의 실시간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어둠 속에 떠있는 배 한 척, 적 감시병 2명 확인, 갑판 전후방, 인질 위치, 선실 내부로 추정, 해적 나머지 6명, 위치 불명. 최소령은 대원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제군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실전이다. 실수는 곧 죽음이다. 동료의 죽음, 인질의 희생을 의미한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나는 제군들을 믿는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정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낸다. 충성. 15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최영암 함장 조 대령이 작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장병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후 여러분은 대한민국 해군 역사에 남을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5천만이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배 안에 있는 21명의 동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함장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모두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대원들이 일제히 경례로 답했습니다. 충성. 출격 준비. 새벽 5시 15분. 고속단정 2척이 최영암 옆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하나씩 단정에 올라탔습니다. 저격수 A는 마지막으로 망원경으로 목표물을 확인했습니다. 거리 12L이. 시야 양호. 돌격조장 B는 부하들의 장비를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탄창, 수류탄, 구명조끼. 통신병 C는 무전기를 테스트했습니다. 알파팀 체크. 알파팀 수신 양호. 브라보팀 체크. 브라보팀 수신 양호. 최소령은 마지막으로 대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기억하라. 우리의 임무는 인질 구출이다.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라. 살아 돌아와라. 모두 함께. 알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조 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전 참수리 개시. 고속단정 도착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죽음의 바다 위로, 21명의 생명을 향해. 최영암 브리지에서 조 함장은 망원경으로 사라져가는 단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에 참모장이 물었습니다. 함장님,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조 함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새벽 5시 45분.
고속단정들이 목표물 400m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엔진을 끄고 노를 저어 조용히 전진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대원들의 호흡 소리, 장비가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 최소령이 야간 투시경으로 목표물을 확인했습니다. 목표 시야 확보, 감시병 2명 확인. 저격수 A가 조준경을 통해 표적을 포착했습니다. 갑판 전방, 해적 1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후방, 또 다른 해적이 난간에 기대고 졸고 있었습니다. 거리 300, 풍속 초속 3m. 조준 완료. 최소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원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새벽 5시 58분. 그의 손이 내려갔습니다. 고. 6장. 5분의 기적. 새벽 5시 58분 30초. 두 발의 저격 소총 사격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탕. 감시병 2명이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감시병 제거 완료. 진입. 대원들이 3호 주얼리오 선체에 올라탔습니다.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알파팀은 선수로, 브라보팀은 선미로 진입했습니다. 새벽 5시 59분. 선실복도. 대원들이 어둠 속을 조용히 전진했습니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녹색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좌측 클리어, 우측 클리어. 그때 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해적 1명이 나왔습니다. 그는 대원들을 보자 입을 벌렸습니다. 총을 들려고 하는 순간 타타탕. 해적 뒤에 MP가 불을 뿜었습니다. 해적이 쓰러졌습니다. 적 1명 사살. 그러나 총성이 적들을 깨웠습니다. 선실 곳곳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인피델. 새벽 6시. 지옥이 열렸습니다. 광란의 전투 사운드가 들립니다. 복도 양끝에서 해적들이 AK-47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타타타타타타. 총알이 벽에 박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엄폐. 섬광탄. 대원 1명이 섬광탄을 투척했습니다. 콰광. 신빛과 굉음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해적들이 눈을 가리고 비틀거렸습니다. 돌입. 알파팀이 연막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접전투. 30cm 거리에서의 생사를 건 격투. 한 대원이 해적의 총을 쳐올렸습니다. 동시에 권총을 뽑아 사격했습니다. 탕탕. 해적이 쓰러졌습니다. 적 1명 더 사살. 그러나 다른 해적이 RPG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RPG. 엎드려.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쾅. 총알이 또 한쪽을 날려버렸습니다. 화염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한 대원이 파편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부상자 발생. 통신병 씨가 달려가 부상자를 끌어냈습니다. 괜찮아. 계속 간다. 부상당한 대원이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피가 팔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1분. 브라보팀이 선미선실에 도달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인질 위치로 추정. 문 열어. 한 대원이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3, 2, 1 터져. 콰광. 문이 날아갔습니다. 연기 속으로 대원들이 돌입했습니다. 그 순간 선실 안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탕탕. 선두대원이 쓰러졌습니다. 대원 부상. 의무병. 해적 2명이 인질들을 방패 삼아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21명의 선원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인질이 위험하다. 정밀 사격. 저격수 A가 틈새를 노렸습니다. 해적 1명의 어깨가 1초간 보였습니다. 그 1초. 탕! 완벽한 사격. 해적이 쓰러졌습니다. 남은 해적 1명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그는 수류탄 핀을 뽑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수류탄이 공중에서 떨어졌습니다. 인질들 한가운데로. 수류탄. 그 순간 돌격조장 B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수류탄을 낚아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콰광. 창밖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파편이 비에 등을 때렸습니다. 그는 신음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마지막 해적을 제압했습니다. 새벽 6시 2분. 선실 확보, 인질 확인. 최소령이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사람들. 피와 연기로 가득한 선실. 의무병, 빨리. 대원들이 인질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쪽 3명 살아있습니다. 여기도 5명. 선장님 찾았습니다. 석혜균 선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복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장님, 정신 차리세요. 의무병이 급히 지혈을 시작했습니다. 석 선장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석 선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우릴 구하러 왔네. 예, 선장님. 이제 집에 갑니다. 새벽 6시 3분. 최소령의 무전이 울렸습니다. 최영함, 이쪽 알파리더. 임무 완수. 인질 21명 전원 확보. 반복한다. 전원 확보. 조함장이 무전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모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포옹했습니다. 새벽 6시 5분. 사모주얼리오 갑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인질들을 부축해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21명.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부상자는 있었지만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한 선원이 하늘을 보고 울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다른 선원이 대원에게 매달려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소령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대원이 외쳤습니다. 저기, 최영함입니다. 수평선 너머로 구축함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함수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그 깃발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태극기다. 우리나라 깃발이다. 그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새벽 6시 15분. 작전 참수리 종료. 작전 시간 정확히 17분. 교전 시간 5분. 해적 8명 중 사망 6명, 생포 2명. 인질 21명 전원 구조. 아군 부상 3명. 그날 새벽 아덴만의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작지만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7장. 부상과 치유. 새벽 7시. 최영함 의무실. 석혜균 선장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군의관 2명이 필사적으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수혈, 빨리빨리. 선장의 복부에는 총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장을 관통했지만 다행히 주요 장기는 비켜갔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선장님. 군의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이지만 이렇게 심각한 부상은 처음이었습니다. 1시간의 수술 끝에 총알이 제거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의무실 밖에서 기다리던 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잘됐다. 선장님이 살았어. 옆 병상에는 부상당한 3명의 대원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격수 A는 어깨에 파편상을 입었습니다. 돌격조장 B는 등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대원은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통신병 씨가 그들에게 물을 떠다주며 말했습니다. 형님들은 모두가 영웅입니다. 진짜 영웅이에요. 돌격조장 B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21명의 선원들이 따뜻한 음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6일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한 선원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는 그대로 울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이. 다른 선원은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입에 가져가지도 못했습니다. 해군 취사병이 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항해사 김모 씨는 위성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여자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살아있어? 정말 살아있는 거야? 그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김 씨도 울었습니다. 응, 나 살았어. 우리 군대가 구해줬어. 미안해. 생일 선물 못 줘서. 됐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오빠가 살아있는 게 그게 최고의 선물이야.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의 눈물. 서울 국방부 청사. 기자회견장.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새벽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이 3호 주얼리오 탈환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선원 21명 전원을 구출했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초대된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석혜균 선장의 아내 이 씨는 딸의 팔에 안긴 채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보가 살았어. 딸 성모양도 울면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대단하시다. 기관장 박 씨의 80대 노모는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TV 중계를 보던 전국의 국민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TV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8장. 세계의 찬사. 작전 성공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앵커. 긴급 속보. 아덴만에서 대한민국의 특수테러 진압부대가 대담한 급습작전으로 선원 21명을 구출했습니다. 이는 최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인질 구출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BC 뉴스. 한국의 잘 훈련되고 결연한 군대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작전은 단 17분 만에 끝났으며 모든 인질이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한국의 작전은 전 세계 해적 퇴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교과서적 완벽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펜타곤. 한 미군 장성이 작전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이다. 매우 인상적이야. 그는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 얼마나 훈련했나? 장군님, 준비 기간은 단 6일이었습니다. 장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6일? 그리고 이걸 해냈다고? 한국 특수부대 훈련에 관한 모든 자료를 구해와.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해. 믿을 수 없군. 민간인 희생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일본 NHK 뉴스에서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한국 해군의 작전은 완벽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군사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중국 CCTV도 이례적으로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부대는 높은 전문성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UN 본부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한국의 작전을 거론했습니다. 미국 대표, 이 작전은 국제사회가 해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의 반응. 소말리아 해안 어느 해적 소굴. 해적들이 모여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해적 두목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한국 배는 이제 건드리지 마. 절대로. 다른 해적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선박에 대한 해적 공격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구장, 귀향, 그리고 환영. 애국가 선율이 잔잔하게 깔림. 2011년 1월 27일 부산항. 청해부대 최영함이 조국의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6일간의 여정 끝에 부두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
꽃다발을 든 아이들, 현수막을 든 학생들, 대한민국 해군 영웅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해부대. 자랑스럽습니다. 최영함이 천천히 접안했습니다. 함수의 태극기가 햇살에 빛났습니다. 육군 군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두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노랫소리가 항구 전체를 울렸습니다. 선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석혜균 선장은 들것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그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부두에서 기다리던 그의 가족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아빠, 아내와 자녀들이 석 선장 곁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석 선장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걱정 많이 했지. 아빠.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어서 특수전 대원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15명의 전사들.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네, 한민국. 네, 한민국. 구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최소령이 마지막으로 하선했습니다. 그는 부두에 선 순간 깊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시민들에게, 조국에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정말 해냈어. 한 어린 소년이 달려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감사해요. 우리의 영웅이세요. 최소령은 무릎을 꿇고 소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영웅은 아니란다. 그냥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소년이 경례를 했습니다. 최소령도 정중하게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대규모 환영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단상에 석혜균 선장과 최소령이 나란히 섰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최소령에게는 을지무공 훈장이, 석 선장에게는 보국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최소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훈장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싸운 15명의 동료들, 지원을 아끼지 않은 최영함 승조원들, 그리고 우리를 믿고 기다려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것을, 대한민국 군인은 세계 최고라는 것을. 광장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한민국. 네, 한민국. 석 선장이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바다를 다녔습니다. 많은 나라의 항구를 거쳤고 많은 나라의 선박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우리 군대가, 우리 정부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노인이, 청년이, 아이가 모두 함께 울고 웃고 환호했습니다. 10장.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21명의 생명과 함께. 그러나 그들이 가져온 것은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날 전 세계가 목격한 메시지였습니다. 석혜균 선장은 3개월 후 그는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날 나는 총구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내 뒤에 대한민국이 있었으니까. 그 후 석 선장은 바다로 가지 않고 후배 양성을 하며 강의를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 대령은 여전히 특전사부대장으로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원을 양성키 위해 훈련을 시키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특전사 훈련장. 5분. 단 5분이 세상을 바꿨다. 자네들도 할 수 있다. 왜? 자네들은 대한민국 군인이니까. 신병들의 우렁찬 구호. 충성. 죽음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덴만, 동티모르, 레바논, 남수단. 대한민국 군대는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지킵니다. 1500척 호송, 이상무, 해적 공격, 제로, 대한민국 선박 납치, 제로, K9 자주포,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가 구매했습니다. 세계 최강 전차, 영국 국방부, 대한민국이 만들었습니다. KF-21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과 K9 자주포, KF-50 전투기, 다연장 로켓포 등 세계 곳곳에 요지에 배치된 최첨단 무기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설계하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2011년 1월 21일에 단 5분이었습니다. 해적 두목이 말합니다. 한국 배는 건드리지 마라. 절대로. 다른 해적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 다큐멘터리는 2011년 1월 21일 실제로 있었던 3호 주얼리오 구출 작전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약간의 재미 요소를 더해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작전에 참가한 모든 장병들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